대부분의 분들은 이 방법을 몰라서 뭐 돈을 모으지 못한다. 저는 뭐 의지가 뭐 박약하다.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금액이에요. 이게 뭐 삶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닌 거죠. 5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뭐 6년, 10년, 15년 이렇게 막 입에 단내나게 살아가는 게 맞냐? 뭐이 질문을 제 생각엔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질문을 던졌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5억 모은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다 이해해요. 그게 뭐 전혀 뭐 틀린 주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 재미있는 것도 많고 또 너무 저금리고 삶은 또 한 번 사는 거고 그러니까 기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 그렇게 모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기각을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기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희생하고 또 인내하고 돈을 모으면 5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50억이 아니잖아요. 5억입니다. 뭐 겸손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이제 기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억이란 돈을 모을 수 있어? 월급으로? 뭐 이런 질문은 이제 그때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으지 않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5억이라는 돈은 그 정도의 희생을 해서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뭐 5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3억이든 2억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의 종잣돈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잣돈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이제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좀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때 많이 샀고 수익을 많이 냈고 그 이후로도 또 많이 샀습니다. 아주 좀 결과는 좀 잘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막 되게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막 주식 사고 막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예상 사실 못했어요. 주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지 몰랐고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할지 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주식을 샀던 이유는 아주 되게 단순했어요. 되게 실물 경제가 굉장히 망가졌고,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주식에 굉장히 강한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늦던 빠르든 코로나가 뭐 진정이 되고 어떤 진전이 있다면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시장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견이었어요. 뭐 어려운 뭐 이론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주식 그때 많이 샀을 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때 너무 단기적인 손실 가능성이 너무 높았고 또 언제 이게 회복될 거냐 뭐 이런 시점이 뭐 가늠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저는 좀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우선 그때 현금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적금도 있었고 막 재형저축도 있고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었고 뭐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고 또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 자산이지만 다 잃어도 괜찮다. 왜냐면 이거 내가 다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모은 돈이잖아요. 제가 모은 돈입니다. 뭐 한 푼 한 푼 다. 내가 모은 돈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었던 돈이니까 뭐 다 잃어도 또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거의 고민도 사실 거의 안 했어요. 뭐 사야겠다 생각을 했고 사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렸어요. 2억 원 넘게 주식 사는데 막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 어렵지 않더라고. 어렵지 않고 고민되지 않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산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를 건너가고 있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엄청 빠르게 회복되었죠.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 맞지만 근데 그때 제가 운을 잡았죠, 제때. 그건 제가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종잣돈을 만들고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손실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그런 맷집을 저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코로나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뭐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제가 37살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더 가혹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분뭐 아실 거예요. 이분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더 복잡해지고 있고 더 비대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조건들은 블랙스완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뭐 과거 뭐 100년 전에 코로나 터졌으면 이렇게까지 뭐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진 않았겠죠. 그때는 뭐잘 연결되지 않았던 세계니까. 우리 세계가 이렇게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야 할 경제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고 있냐, 더 건실해졌냐, 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정부, 모든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가 저금리라는 환경에 취해서 지금 거의 뭐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저금리라는 건 이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게 리스크든 뭐 기준금리 인상이든 추가적인 인하든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기저 환경입니다. 훨씬 더 변동성은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뭐 기업도 그렇고 뭐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 저금리에 중독된 그런 상태인 거죠. 블랙스완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것에 대응해야 할 경제 주체는 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번에 뭐 코로나가 이제 나오고 막 기준금리 인하되고 막 주가 지수, 막 집값, 사상 최고치 다 갱신할 때, 나 이번에 되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 많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거 앞으로 얼마든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 사실 거의 이제 없어요. 다 썼습니다. 우리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겸손한 금액이라도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엄청 치명적인 위기들이 또 올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다 기회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투자가 아니라도 몇 번의 기회가 더 올 거예요. 삶은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돈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꼭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이제 상암 경기장이 이제 운동장이죠. 거기가 객석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의자는 꽉 차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날도 저 말고 이제 온 사람이 없었죠. 저희 부서에서. 다들 이제 온다고 해놓고 안 온 거예요. 파업에. 대부분. 이제 느낌이 오죠. 이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다.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이제 망했다. 어. 근데 그렇게 한번 망한 파업에 갔다 오면 이제 뭐 그동안 쌓은 커리어, 평판, 성과 뭐 이런 건 이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게임 끝이에요. 직장에서 끝난 거야. 진짜 너무 괴로웠죠. 그때 막 심장이 막 불타는 것 같아. 진짜 너무 괴롭고 당장 내일 내가 출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잡코리아 막 이런 데를 뒤져봤죠. 아,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신문사로 이직을 해야겠다. 계속 찾아봤죠. 이제 핸드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때 딱 그 운동장 한켠에 프레스라고 써져 있는 하얀 천막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기자들한테 이거 신문사 들어가려면 기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말을 붙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막 그 파업 현황에 대해서 막 기사를 미친 듯이 써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거기 이제 그게 있어요. 콘센트가 있었고 샌드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이제 먹었죠. 근데 그걸 먹으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사실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었거든요. 이게 되게 힘든 결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충전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때 집계를 했을 때 제가 이제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년에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역산을 해보면 이제 계산이 나와요. 내가 1년에 1,600을 쓰는데 지금 3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 그만둬도 19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그건 되게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둬도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웹툰 같은 거 그리면서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돈이지만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영화 대본 이런 거 쓰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되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뭐 기자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 두려운 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승진이 누락되는 거, 뭐 오지에 발령 나는 거, 뭐 이런 거 두렵지 않아. 뭐 아프겠지만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날 이제 직장에 복귀를 했고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제 예전과 좀 다른 거죠. 근데 직장이 그날 이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직장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직장은 더 이상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조금 더 쉬운 길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막 당장 힘들어서 죽겠다.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장 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내가 그때 왜 힘들었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파하는 거, 뭐 그러는 것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직장이 힘들고 아픈 거, 왜 그러냐? 돈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야. 이게 없으면 나는 돌아갈 데가 없어. 물러날 데가 없어. 뭐 뒤에 비빌 언덕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직장이 생존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것도 진짜 죽을 것처럼 아파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힘들 때는 생각해요. 나 돈 이만큼 있어. 이거 지금 당장 그만둬도 몇 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 중에 나를 진짜로 해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제 만트라예요. 정신적인 갑옷인 거죠. 이게 있게 되면 회사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 면피, 책임 회피, 혼나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뭐 업무의 제일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제일 집중하는 부분은 생산성 높이는 거, 비효율적인 거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 집중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 목소리도 되게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조직에서는 되게 어린 편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제 목소리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처음엔 트러블 뭐 진짜 많았어요. 뭐 건방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그때 괜찮았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었어.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뒤에 비빌 게 있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일을 하니까 더 편해져요. 뭐 당연하죠.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안했어요. 또 시도했었고 실패했고 뭐 성공도 해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의 역량, 노하우, 감 뭐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실적도 좋아요 지금. 그리고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있어. 솔루션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막 상사가 짜증내면은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
알고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시켜서 한 건데. 막 술 안 마시면 잠도 못 자고 막 속병 앓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겉에서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해할 수는 있죠.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어, 막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 아이들 교육비 막 월급 다 나가. 막 부동산 대출 너무 많아. 지금 회사 잘리면 막 한 달도 지금 나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직장이 훨씬 견디기 어려운 게 되는 거죠. 뒤로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진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잘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하죠. 힘들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좀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좀 더 우아해질 수 있다. 좀 더 창조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떼어치우면 되는 거고. 뭐 유튜브 하셔도 되고 웹툰 하셔도 되고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 요즘 할 거 많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죠.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그 재산이라는 게 되게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금액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검소한 삶과 콤보를 이뤄. 그리고 내가 되게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뭐 만들고 싶어, 창조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랑 어떤 그 얼라이먼트, 그 일치되는 그런 방향을 얻게 되면 굉장히 근본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저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아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5억을 모으면서 느꼈던 마지막. 이렇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제 주변에 투자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도 있고, 제약주,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1, 2년 만에 막 몇억 벌었다. 막 저한테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돈이 얼마가 있건 간에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마음이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제가 좀 수행이 좀 부족한가 봐요. 좀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원이고요. 재무제표를 되게 잘 읽어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했었고요. 또 뭐 부동산 권리 분석 뭐 이런 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전 다 했었어요. 데이터도 되게 잘 다룹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가 되었건 제가 뭐 잘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굉장히 좀 쉽게 진입장벽이 낮아요. 다 바로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낯설지 않은 영역들이고 사실 뭐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그래서 그렇겠지만 누군가 뭔가로 되게 쉽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배가 많이 아파요. 나도 저걸 해볼까? 나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훅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저는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주식을 사서 좀 돈 벌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개별 투자한 건 거의 없어요. 다 ETF로 지수만 매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어떤 삶의 지향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향하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저는 되게 글 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좀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제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그 앞에 말씀드린 그 투자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이랑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과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직장 다니면서 막 주말마다 막 경매물건 다니고 막 틈틈이 막 제약주 분석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글 쓰고 막 애랑 막 놀아주고 막 이런 걸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뭔가는 이제 내려놔야 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해. 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뭐 안 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빼고 다 내려놨어요. 글을 쓰고 또 이제 아이랑 많이 놀아주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 빼고는 사실 다 내려놨어요. 이 세 가지 말고 사실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식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주가 지수도 잘 안 봐요. 나머지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 선택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훨씬 더 그것들, 내가 지향하는 것들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잃지 않았죠.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제가 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길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좀 돈 모으는 방식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 막 딴 애들 막 빵빵 터지고 막 그러는데, 난 하나도 못 터뜨렸네, 라고 생각을 또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또 좀 꽤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괜찮아.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돈 벌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배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랑 놀아주고 그 아이랑 놀아주는 거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아이가 지금 잠들면 이제 막 저 쓰고 싶은 거 글 쓰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죠. 뭐 제가 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단순하고 평온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덕분에 제 삶이 더 충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문이 열린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 가만히 서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날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판사에서도 가끔 연락이 오고, 유튜버들한테서도 연락이 가끔 오고, 또 얼마 후에는 좀 약간 KBS에서도 연락이 와서 거기서도 좀 방송을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기회들이 사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설레고, 진짜 재미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좀 되게 잘 해왔구나. 내 길을 중간에 잃지 않기를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거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가치 기준의 문제인 겁니다. 뭐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 오픈카 사고 싶어, 크루즈 여행 가고 싶고 남은 생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일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목적이라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걸 목적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분들한테만 가능해요. 또 그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정도의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분들 또 특히나 젊은 나이에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나는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싶어. 내가 가진 가능성을 흔들리지 않고 추구하고 싶어. 나 더 많이 배우고 싶어. 나 더 행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부자라는 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가 뭐 돈 싸들고 무덤에 갈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재테크라는 걸 되게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재테크라는 건 이제 돈이라는 존재를 초월해가는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너 같은 건 가난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꺼지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돈이라는 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족쇄가 아닙니다. 아무리 겸손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검과 갑옷과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굉장히 다가올 미래가 설렐 겁니다.